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을 불러온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각국 정부가 잇따라 운항 중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 불똥이 김해공항에까지 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기종이 투입될 부산 싱가포르 간 노선 운항이 당장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잉사의 차세대 중장거리용 항공기 737 맥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스타 항공이 처음 2대를 도입해 싱가포르와 일본, 태국 노선을 운항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사이 같은 기종 외국 항공사 비행기가 2차례나 추락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싱가포르와 우리 정부도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철저히 필요성,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확실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점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운항을 중지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잉 737 맥스의 잇따른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김해공항 첫 중장거리 노선 운항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장 5월부터 부산에 취항하는 싱가포르 국적 실크에어가 문제 기종을 사용하고 있어 대체 항공기 투입이나 취항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6월 같은 노선에 취항하는 이스타 항공도 대체 항공기를 찾는 등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보잉 737 맥스 도입을 준비하던 제주항공도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취항 계획의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시기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 싱가포르 노선 운항이 당장 가능하려면 단거리 항공기의 좌석을 30석 이상 줄여 운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항공사 입장에선 초기 수익성 악화로 김해 노선에서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기체 결함이 아니란 조사 결과가 나와 보잉 737 맥스가 다시 투입되더라도 지역민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지난달 음주운항을 하던 러시아 화물선에 부딪힌 광안대교, 그 측면이 부서져서 많이들 불안하셨죠. 부산시설공단이 보름여 동안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요. 복구공사를 하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과 내용을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들이받은 광안대교. 이 사고로 광안대교 일부가 파손됐고 음주 상태로 배를 몬 선장은 구속됐습니다. 사고 이후 긴급 안전진단을 벌여온 부산시설공단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안대교 파손 부위는 2군데, 합판 구조물이 가로 4m, 세로 3m가량 찢어지고 충격 완화 장치도 일부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복구 공사를 하면 광안대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그 사고가 난 줄 그렇게 압니다만은 보여집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진단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큰 파손이 없었다 이렇게 우선 돼서 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손상된 곳을 잘라내거나 용접을 통해 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복구 공사는 넉 달이 걸리지만 시설공단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다음 달까지 공사를 마치고 5월 1일부터 차량 통행도 모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빨리 이 보수보강 공사를 마쳐야겠다는 그런 어떤 시장님의 의지와 어떤 이사장님의 의지 그리고 저희 기술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설공단은 복구 공사가 모두 끝난 이후 교량의 계측 장비를 설치해 광안대교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단은 오늘 6월 3일까지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용호부두 입항을 금지하고 향후 입출항할 경우 예도선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인을 함께 살해하고 그 시신을 집에 보관해온 20대 부부가 검거됐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시신을 감추고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이들의 범행은 우연한 기회에 발각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경찰이 평범해 보이는 2층 주택 건물을 수색합니다. 한켠에 놓인 고무통. 이 안에서 시멘트와 흙, 세제 성분으로 뒤덮인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21살이던 A씨는 숨진 지 이미 4년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남구의 한 원룸에서 28살 B씨와 남편 C씨는 A씨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A씨가 숨지자 B씨는 친동생을 불러 C씨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고 고무통에 담아 지금까지 보관해왔습니다. B씨 부부는 이사를 할 때도 이삿짐과 함께 고무통을 가져가며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피의자 일부 자백에 그런데 화가 나서 죽이고 싶도록 때렸다. 이런 진술이 일부 있습니다. 진술의 명확화를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 체면 수사 등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범행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났습니다. 올 1월 남편과 이혼한 B씨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친한 동생 사이던 A씨와 치정 문제로 다투다 전 남편과 A씨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불러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틀 만에 B씨 집에서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A씨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해두긴 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적극적으로 A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을 모두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산시와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석상에선 처음으로 당 차원의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이해찬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시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사상 해운대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내년 국비 확보 대상 20개 사업,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10개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실 부산시가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역시나 신공항 문제였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은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는 인천공항과 역할 분담을 할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부울경 검증단 발표 뒤 총리실을 주관으로 사업을 재검토한 뒤 후속 조치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말로 예정된 검증단의 최종 검증 결과가 김해공항 확장 불가로 판정날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 지원 약속이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만약에 셧다운 됐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편 이해찬 당대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선 균형 발전위의 용역 결과를 따르겠다면서도 부산 입지의 장점을 언급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착률이라든가 지역 인재 채용 등에서 부산이 아주 우수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용역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최근 PK 지역의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다른 미세먼지 신속 처리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항만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정박 중인 선박의 벙커스유를 사용하는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AMP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와 B&K 캐피털, 르노 삼성자동차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을 통해 부산상위 회원사와 임직원은 B&K 캐피탈이 판매하는 르노 삼성차 오토리스와 장기 렌터카 서비스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상공계도 지역기업인 르노 삼성차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금융기관인 B&K 캐피털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퇴직 압박과 고성 등 갑질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사하구 사립 A고등학교 B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와 근무지 무단 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품위 유지 의무와 초중등 교육법, 학교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특정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퇴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지역 24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자를 뽑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부산 25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동시선거엔 부산 지역 24개 조합에서 모두 52명이 후보 등록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단일 후보가 등록한 6곳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시 수협조합장 후보 A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 협력단체 위원 89명을 해촉했습니다. 해촉 사유로는 본인 희망, 활동 미진 등이며 경찰은 위원 중 유흥업소 종사자나 관련자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